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SK도 눈독 들이는 AI 반도체 뒤집을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요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챗 GPT. 이것을 필두로 해서 AI 산업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AI 사용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기지개를 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AI 산업의 확대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업종이 반도체 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반도체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인공지능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고성능, 고용량의 메모리 반도체 및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핵심 반도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DRAM, 그리고 CPU, GPU 모든 분야에서 이 반도체 기업의 재활약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글로벌 AI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CPU가 아닌 GPU입니다. GPU에서도 그래픽 기능을 빼고 연산 처리 기능을 더욱 높인 GPGPU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GPU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지금 직렬 형태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명령을 입력했을 때 그 명령을 처리하는 방식이 직렬 방식, 그리고 어떤 입력을 했을 때 하나하나 전부 다 이것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을 병렬 방식인데, GPU와 같은 경우는 제품의 특성상 병렬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에 CPU에 비해 전산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래픽 기능을 연산 처리를 주로 했었던 GPU가 이제 그래픽 성능을 제외시킨 GPGPU가 각광을 받고 있고, 이것이 결국 AI 반도체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CPU와 GPU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D램이 연산 처리를 도와주고 있고, CPU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 하나, 여기에 RU가 들어가 있고 캐시 메모리가 들어가면서 이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이 시켜요. 그런데 GPU 같은 경우는 이 캐시 메모리와 컨트롤 타워가 병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처리하는 것들이 더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지금 반도체 업체라는 거죠.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가 이 시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도 더 고성능, 고사양화가 되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 SK도 눈독 들인 AI 반도체 뒤집을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반도체 업계는 삼성 SK AI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특히 AI용 메모리 반도체를 미래의 성장 엔진으로 점찍고 연구 개발 중이라는 것입니다. 삼성과 SK는 AI 시장 변화에 기대를 하는 눈치입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AI 서비스가 미래 메모리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AI 시장으로의 변화,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를 반기는 상황이죠. 그리고 박명수 SK하이닉스 D램 마케팅 담당 역시 인공지능 상용화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관점에서 중장기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반도체의 성장, 챗 GPT의 성장,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을 기대시키는 것은 막대한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6G, 5G 이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AR, VR, AI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데 점차 빠른 통신 속도, 그래서 지금 LTE에서 5G로 넘어가면서 아직까지 속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기지국이 많이 생기면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점차 빠른 통신 속도의 개발로 막대한 데이터의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전화기를 이용했던 모뎀 방식에서 이제는 초고속 전송 속도를 느끼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시대로 지금 바뀐 상황이죠. 그때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1메가를 다운을 받는데도 10분이 걸렸다는 지금 기억이 있어요. 지금 그게 90년대 후반 그런 이야기인데 벌써 20년 만에 지금 1메가 받는데 몇 분이 걸리나요? 그렇게 되지 않는 시대로 지금 넘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효율의 메모리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대역형 메모리인 HBM과 프로세싱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핀 메모리라는 것이죠. HBM의 경우 DRAM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3D인 적층 형태로 개발되었는데 그래픽카드의 GDDR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핌의 경우 하나의 칩에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별도로 탑재시켜서 데이터 처리 지연 시간을 줄이면서 전력 손실도 줄이는 메모리 반도체를 핌 메모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2021년 연상 기능을 내장한 고성능 메모리인 HBM 핌, 그래서 HBM 메모리와 핌 메모리를 한꺼번에 연결되고 있는 HBM 핌을 개발을 했습니다. 데이터 처리와 저장을 담당하는 메모리가 GPU가 하던 학습과 추론까지 나눠 담당하면서 막대한 용량 처리를 더욱더 용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GPU만으로도 부족했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가 오히려 GPU를 능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GPU를 지금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는 GPU 업체의 구원투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GPU 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AMD는 삼성전자가 만든 HBM 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하나의 CPU에 DRAM의 용량을 늘리게 할 수 있는 CXL도 지금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로 밀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하나의 CPU에 최대 달릴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을 DRAM 기준 한 64메가 정도로 일단 보고 있는데 CXL을 붙이면 이 2배가 될 수 있고 어쩌면 더 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CPU 기능의 최적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AI 시장 선점을 위해 타 업체와의 협업도 진행 중인데요. 지난 12월에는 네이버와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네이버는 삼성과의 협업으로 챗GPT의 적수가 될 한국형 AI를 상반기에 내놓겠다라고 한 것이죠. SK하이닉스도 GPU 업계의 1위인 엔비디아의 초고성능 메모리인 HBM3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HBM3의 경우 풀 HD급 영화 163편을 1초 만에 전송하는 속도를 구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핌을 적용한 차세대 DRAM 규격인 GDDR6 역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GDDR6는 연산 속도가 기존 대비 16배 빠르지만 에너지 소모는 80%가량 적다는 게 장점을 지니고 있죠. 이렇듯 AI 시대로의 진입은 메모리 반도체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업계의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버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죠. 서버 시장은 AI 시스템을 뒷받침해줄 주요한 배경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중간 기착지라는 게 지금 서버고 서버에서 지금 모든 자료를 다운받아서 지금 써야 되고 지금 WWW 시대로 대변되고 있는 인터넷 시대에 이 모든 그림을 보여주는 게 다 서버예요. 이 서버인데 이 서버가 탄탄해야 이
AI 반도체 시대로 넘어갈 때 막대한 데이터가 여기서 저장이 되고 받고 주고받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서버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AI 시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화로 서버 시장은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이 서버 시장의 활성화,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AI가 기존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용량이 큰 이미지와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서버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서버 업체들도 서버 용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챗GPT 개발한 오픈 AI 투자를 약속하면서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 초대형 AI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죠. 이처럼 커지는 서버 시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인텔이 DDR5를 지원하고 있는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를 발표하면서 서버용 DDR5의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서버용 D램은 고급 부가가치로 불리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각각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지금 서버용 D램이 정말 많이 팔려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D램을 탄탄하게 막아주고 있는데 지금 서버용 D램, 특히 DDR5의 D램이 판매가 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특히 올해는 인텔이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가 지금 한 5월달에 출시가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출시로 인해 CPU, 특히 서버용 CPU 교체 주기와 맞물리면서 서버용 D램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DDR5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굳이 DDR4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투자하면 이 서버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상당히 늦기 때문이죠. 데이터 센터들은 통상 신규 CPU가 나오면 이를 교체하면서 최적화된 규격의 D램도 함께 바꾸는데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의 출시로 DDR5의 탑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DDR5는 기존의 DDR4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2배 빠르고 전력 효율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DDR5는 DDR4에 비해 30에서 50%가량 가격이 높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수익성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올해 553억 달러, 2026년에는 861억 달러로 이 규모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올해 553억 달러인데 지금 2026년 불과 3년 만에 1.5배 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인공지능 시스템이 대량의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관건.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것은 또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서 시스템 용량을 키워 이를 도와줄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서버, 반도체 회사 모두 협력할 때 AI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로의 전환을 통해 한국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신호로 하반기부터 이 시장이 어려움에서 풀릴 것이라는 분석이죠. 그리고 또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생산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는 결국 한국에 더욱더 투자를 해야 되고 한국에서의 수익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현재 챗GPT가 지금 엄청나게 뜨거운 화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그리고 더 빠른, 더 정확한 내용의 전달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AI 시대로의 전환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그 성장에 우리나라 부군이 달렸을 정도로 중요한 건데, 이러한 것에 우리나라가 동참해서 SK 그리고 삼성 그리고 여러 반도체 회사들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